위대한 개츠비 하면 참 이상한 소설 같아요. 어떤 분은 개츠비가 비극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교활한 범죄자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이죠. 솔직히 저도 읽을 때마다 막 생각이 바뀌는 것 같고요. 도대체 왜 한 인물을 두고 이렇게까지 평가가 갈리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점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관점의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 소설이 독자의 마음을 정말 끊임없이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개츠비라는 인물의 의미를 만들어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념이나 욕망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분석 한번 같이 풀어가 볼까요? 자료 첫 부분부터 되게 흥미로운데요. 소설 속 인물들부터가 이미 개츠비를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뭐랄까 해독해야 할 하나의 텍스트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네, 파티에 온 손님들이 막 제멋대로 소문 만들고 추측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소설 속 인물들이 개츠비를 대하는 방식이 곧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는 방식의 촉소판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투사 그리고 확인입니다. 투사와 확인이요? 네. 등장인물들은 먼저 자기가 보고 싶은 개츠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요. 이게 투사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미지를 뒷받침할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모으는 확인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아,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사실을 끼워 맞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톰 뷰캐넌을 한번 보죠. 톰은 개츠비를 그냥 사기꾼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증거만 찾으려고 하죠. 반면에 데이지는 자신을 이 지루한 현실에서 구해줄 구원자라고 믿고 싶어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츠비의 부가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있는지 제대로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듣고 보니 다른 인물들도 다 그렇네요. 범죄자인 울프심은 개츠비를 교양 있는 사업 파트너로 보고 싶어 하고 네, 자신의 추악한 세계를 가려줄 방패막이로요. 개츠비의 아버지조차도 앞길이 창창했던 아들의 모습만 기억하려고 하고요. 맞습니다. 각자 자기 욕망에 맞춰서 개츠비라는 텍스트를 제멋대로 읽어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 독자들도 화자인 닉의 시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닉의 서술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라서 오히려 독자의 혼란을 키운다고요. 저는 닉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피츠제럴드의 천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닉은 신뢰할 만한 안내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독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장 교묘한 장치거든요. 아, 교묘한 장치요? 네, 닉은 개츠비를 향한 공감과 비판을 계속 번갈아 보여줘요. 한순간 개츠비를 막 순수하다고 묘사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저 모습이 전부 가짜가 아닐까 의심하죠.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소설 첫머리에서는 자기가 모든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해놓고 실제로는 누구보다 날카롭게 모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모순적인 서술이 독자를 안개 속으로 밀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 파티가 끝난 뒤에 혼자 서 있는 개츠비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 있잖아요. 창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공허함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뭐 이런 부분이요. 네, 기억나요. 이 문장 하나만 봐도 그래요. 이걸 개츠비의 냉정함으로 읽으면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그의 고독함으로 읽으면 공감하게 되죠. 근데 닉은 어느 쪽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안 해줘요. 아, 그러고 보니 닉이 유독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단어를 자주 쓴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마치 자신도 개츠비를 정확히 표현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그 빈틈을 채우는 게 독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닉이 일부러 비워둔 그 공간에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욕망, 신념을 투사해서 자신만의 개츠비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 분석에서 정말 재밌는 부분이 소설의 주요 장면들을 따라가면서 독자의 감정이 어떻게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준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소설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결정적인 장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닉이 마이얼 울트심을 만나서 개츠비의 어두운 면을 딱 엿본 직후에요. 독자는 개츠비 위험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조던을 통해서 데이지를 향한 그의 순애보를 듣게 돼요. 아,
그럼 마음이 순식간에 반대쪽으로 확 기울겠네요. 그렇죠. 알고 보니 한 여자만 바라본 로연티스트였구나 하고요. 또 데이지와 재회할 때 당황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느껴지고요. 하지만 또 그 직후에 닉한테 불법적인 사업을 제안할 때는 네, 역시 속물인가 하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죠. 정말 끊임없이 밀고 당기네요. 독자가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굳힐 틈을 안 주네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역시 머틀이 차에 치여 죽는 장면이죠. 아, 맞아요. 네, 그의 오염된 부가 결국 비극을 낳았다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진실이 밝혀지죠. 운전한 건 데이지였고 개츠비가 모든 걸 뒤집어 쓰려 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와, 그 순간 독자의 감정은 정말 비난에서 순식간에 동정심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심지어는 숭고함에 대한 감탄으로까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판단을 유보시키고 새로운 정보로 이전의 판단을 뒤집게 만드는 거군요. 네. 소설은 결국 독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이에요. 개츠비의 목적이 그의 수단을 정당화하는다. 하지만 소설은 그 판단에 필요한 명확한 증거를 끝까지 주지 않죠. 바로 그때 화자인 닉이 개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닉은 개츠비의 범죄 행각을 다 알면서도 마지막에는 개츠비는 결국 옳았다고 선언해버리죠. 심지어 개츠비만이 유일하게 괜찮은 사람이었다고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의아했어요. 닉은 왜 그런 결론을 내린 걸까요? 그 역시 다른 인물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개츠비에게 투사했기 때문인가요? 분석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닉 역시 불확실한 미래와 성공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그는 개츠비에게서 나도 저렇게 혼자 힘으로 성공하고 완벽한 사랑을 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아, 그래서 개츠비를 옹호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꿈을 옹호하는 행위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츠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개츠비를 이상화하는 비평가들의 예를 들어요.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타락하지 않은 과거의 미국이라는 이상을 개츠비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개츠비를 순수한 아메리칸 드림의 상속자나 혹은 고독하지만 강인하게 목표를 추구하는 단호한 개인으로 보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죠.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개츠비의 범죄나 속물근성 같은 자신들의 이상과 맞지 않는 텍스트 속 증거들은 애써 무시하고요. 이 지점에서 자료가 제시하는 마지막 통찰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 소설이 텍스트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주장이요. 네, 아주 역살적이죠. 그게 무슨 뜻이죠? 소설 속에는 제대로 읽히지 않는 텍스트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개츠비 서재에 있는 아무도 읽지 않은 새 책들. 아, 페이지도 잘려있지 않은 책들이요? 네. 그리고 조던이 읽어주다 많은 잡지, 닉의 투자 관련 서적들처럼요. 이게 마치 독자들이 개츠비라는 텍스트를 읽을 때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은 읽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즉, 텍스트 자체는 아무 힘이 없으며 독자가 자신의 신념과 욕망을 통해 읽어낼 때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은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 경험이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죠. 당신이 내리는 개츠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어쩌면 소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투사하는 당신 자신의 신념과 욕망에 대한 보고서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분석이네요. 이번엔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소설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을 관찰하면서 말이죠. 네,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득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독자들이 이상화된 미국이라는 신념을 개츠비에게 투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깊은 냉소와 불신을 가진 독자가 이 소설을 읽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에게 개츠비는 낭만적 영웅이 아니라 그 꿈의 허황됨과 타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몸으로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상징으로 읽히지 않을까요? 텍스트는 그 해석 또한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으니까.